이번 강좌에서는 찾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뉴를 이용해서 찾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에 홈 탭을 클릭하시고 우측에서 찾기 및 선택을 클릭합니다.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찾기 탭을 클릭하시고 옵션 버튼을 클릭하면 옵션이 나타납니다. 다시 옵션 버튼을 클릭하면 옵션이 감추어집니다. 옵션 버튼을 클릭해서 옵션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내용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 범위는 시트 내에서 찾을 내용을 찾을 건지 통합 문서에서 찾을 건지를 선택합니다. 시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검색은 행 방향으로 검색을 할지 열 방향으로 검색을 할지를 선택합니다. 행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행 방향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 나갑니다. 만약에 열을 선택하면 열 방향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을 해 나갑니다. 행을 선택하겠습니다. 찾는 위치는 수식에 들어있는 것을 찾을 건지 값에 들어있는 것을 찾을 건지 메모에 들어있는 것을 찾을 건지를 선택합니다. 값에 들어있는 것을 찾는 것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셀의 값이 영문으로 되어 있을 경우 대소 문자를 구분할지를 체크합니다. 전체 셀 내용 일치는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셀 전체에 입력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부분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선택합니다. 전자, 반자 구분은 찾는 문자가 전자인지 반자인지를 구분해서 찾기를 합니다. 셀매를 찾아볼까요? 만약에 전체 셀 내용 일치에 체크를 하면 셀 내용 전체가 셀매인 경우를 찾습니다. 다음 찾기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셀매를 찾습니다. 만약에 전체 셀 내용 일치 체크를 해제하면 셀 내에 셀매라는 문자만 입력되어 있으면 찾습니다. 다음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셀매를 찾았습니다. 다음 찾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셀매를 찾았습니다. 다음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셀매를 이렇게 찾습니다. 셀 내에 셀매라는 문자만 입력되어 있으면 찾습니다. A1셀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버튼의 글자를 보면 찾기가 아니고 다음 찾기입니다. 만약에 셀매를 찾아라 그러면 A1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 방향으로 검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행 방향으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다음에 다음 행을 찾습니다. 그러면 박셀매가 있는데요. 이 박셀매를 찾습니다. 김셀매를 찾지 않고 박셀매를 찾습니다. 다음 찾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셀매를 찾습니다. 닫기 버튼 클릭해서 닫겠습니다. 이제는 매크로를 활용해서 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메소드인 find 메소드는 여러 가지 인수가 있습니다. 이 인수들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인수는 찾을 데이터입니다. after 인수는 찾기 시작할 셀의 위치인데요. 이곳에서 지정한 셀 다음 셀부터 찾습니다. look인은 정보 유형인데요. 값 중에서 찾을 건지 수식 중에서 찾을 건지 메모 중에서 찾을 건지를 설정합니다. 값 중에서 찾고자 한다면 이 look인의 인수값을 엑셀 밸류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수식 중에서 찾고자 하면 엑셀 포뮬러스로, 메모 중에서 찾고자 한다면 엑셀 코멘트로 해주면 됩니다. lookget은 전체를 설정한 경우에는 이곳에서 찾는 데이터와 셀의 데이터가 똑같은 경우에만 찾습니다. 부분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이곳에서 찾는 데이터가 셀의 데이터 중에 포함만 되어 있으면 찾습니다. 전체 찾기 할 경우에는 엑셀 홀로 해주시면 되고 부분 찾기를 할 경우에는 엑셀 파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파인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찾기를 했을 때 이 반환값은 위에서 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은 경우 검색된 첫 번째 셀을 나타내는 레인지 객체를 반환합니다. 만약에 찾지를 못하면 너싱을 반환합니다. 검색을 계속 반복하려면 find next 메소드와 find previous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셀에서 지정한 값을 찾는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눌러 작성된 매크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F11 매크로명은 mytest로 하겠습니다. M1셀에서 M10셀까지 내용을 깨끗이 지우겠습니다. M1셀에서 M10셀까지 내용을 깨끗이 지우겠습니다.
변수 NEND에는 100,4셀에서 위쪽 방향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에 행 좌표를 저장합니다. 100,4셀 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위쪽 방향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 이 셀입니다. 이 셀의 행좌표 10을 변수 NEND에 저장할 겁니다. 변수 RRNG에는 2,4셀에서 NEND, 4셀, 10,4셀이죠. 2,4셀에서 10,4셀 이 영역 객체를 변수 RRNG에 저장합니다. 다음에 변수 NNO에는 0을 저장하겠습니다. with endWith 문을 이용해서 방금 저장한 그 영역 D셀에서 D10셀까지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 find 메소드를 이용해서 찾기 할 건데요. what 찾을 데이터는 2,8셀에 있는 값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김쌤매를 찾을 겁니다. look at 엑셀 홀로 지정했기 때문에 전체 찾기를 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찾기를 해서 찾은 경우에는 찾은 셀 객체를 저장할 것이고요. 만약에 찾지 못하면 nothing을 저장할 겁니다. 만약에 rfind가 nothing이 아니면, 즉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변수 cadd에는 그 찾은 셀의 주소를 저장할 겁니다. 다음에 두 루프문을 이용해서 계속 반복해서 찾기를 할 건데요. 처음에는 NNO가 0이었기 때문에 이제 NNO에는 1이 저장되겠지요. 그러면 1,13셀 이 셀입니다. 이 셀에는 찾은 셀의 주소를 이곳에 입력해 줄 겁니다. 다음에 find next 메소드를 이용해서 방금 전에 찾기했던 그 데이터를 다시 찾기를 합니다. 그래서 찾으면은 그 셀 객체를 rfind에 다시 저장을 할 겁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NNO가 7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7번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영역에서 처음에 김쌤매를 찾으면 이 김쌤매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이 김쌤매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김쌤매를 찾고 그 다음에는 이 김쌤매를 찾습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클릭. 그러면 D7셀을 먼저 찾습니다. D7셀, 이 셀이죠. 김쌤매가 입력되어 있는 이 셀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D10셀을 찾습니다. 이 셀을 찾고 그 다음에 D2셀을 찾고 이 셀을 찾고 그 다음에 D7셀, 이 셀이죠. 그 다음에 D10셀, 그 다음에 다시 D2셀, 그 다음에 D7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찾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서 한 번만 찾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찾은 그 셀의 주소를 변수 cadd에 저장을 하고 처음 찾은 셀의 주소와 다시 찾기한 셀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이때까지만 찾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이 주석 처리는 해제하겠습니다. 다시 그럼 한번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 볼까요? 클릭. 그러면 먼저 D7셀을 찾고 그 다음에 D10셀 찾고 그 다음에 D2셀을 찾습니다. 그런데 나는 맨 먼저 D2셀을 찾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처음 찾을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셀부터 찾기를 시작해라. 뭐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만약에 이 제목이 없다면 또 이 김쌤매가 제일 위로 가서 그러면 이 김쌤매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 마지막 셀 위치부터 찾기를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셀에서부터 김쌤매를 찾기 해라 그러면 D2셀의 김쌤매를 찾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D7셀, 그 다음에 D10셀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 찾을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겠지요. 이곳에서 찾을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애프터 인수입니다. 이 애프터 인수에 마지막 셀부터 찾아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명령문은 주석 처리를 하고 이 명령문은 주석 처리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NEND, 4셀 즉 이 마지막 셀부터 찾으라는 겁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D2셀, 이 셀을 맨 먼저 찾았죠. 그 다음에 D7셀, 그 다음에 D10셀을 찾았습니다. 이 출결 시트의 자료 중에서 이 셀에서 지정한 학생의 자료만 추출을 해서 이 두 번째 시트에 자료를 정리하고 다음에 이 시트의 자료를 별도의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매크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출결 시트 선택하겠습니다. Alt키와 F11키 동시에 눌러 작성된 매크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lt F11
매크로 작성 방법은 방금 전에 작성했던 그 매크로와 같습니다. 단지 추가된 내용만 몇 군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한 영역에서 바로 찾기를 하지 마시고 이 지정한 영역의 마지막 셀부터 찾기를 시작해야만 찾는 학생이 맨 앞에 있을 때 바로 첫 번째 학생을 찾게 되죠. 이 부분 보시면 변수 nrow 1에는 찾은 셀의 행 좌표를 저장하고요. 변수 nrow 2에는 두 번째 시트에 저장할 셀의 행 좌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nrow 2에는 1이라고 저장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시트에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시트에 첫 번째 행에는 제목들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nrow 2의 초기값을 1로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nrow 2는 nrow 2에다 1을 더하기 때문에 2가 되겠죠. 맨 먼저 그러니까 2행부터 자료를 입력할 겁니다. 변수 rng 1에는 첫 번째 시트에서 찾은 셀의 행 좌표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셀이 되겠죠. 첫 번째 셀에서 찾은 셀이 있는 행의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 첫 번째 시트 한번 볼까요? 만약에 김쌤매를 찾았다면 이 행의 1열, 그러니까 이 셀에서부터 6열, 이 셀까지 이 영역을 변수 rng1에 저장합니다. 다음에 변수 rng2에는 두 번째 시트에 지금 여기에서는 nrow2가 2가 됐죠. 2,1셀. 두 번째 시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트에 2,1셀. 이 셀 객체를 저장합니다. rng1 첫 번째 시트에 지정했던 이 영역을 복사를 해서 두 번째 시트에 2,1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기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또다시 김쌤매를 찾습니다. 지정한 영역에서 또다시 김쌤매를 찾아보면 이곳에 있게 되네요. 그럼 또 역시 이 영역을 복사해서 두 번째 시트에 이곳에 붙여넣기를 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김쌤매 학생을 찾아서 이 두 번째 시트에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자, 이곳에서 보면 두 번째 시트의 이름을 2,8셀 지금 찾고자 하는 학생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찾고자 하는 학생을 모두 찾아서 그 자료를 두 번째 시트에 정리를 모두 마치고 난 후에 새로운 워크북을 하나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워크북을 변수 wb에 저장을 하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워크북의 두 번째 시트, 이 시트는 변수 wbs에 저장을 합니다. 해서 이 워크북의 두 번째 시트를 wb 새로 생성한 워크북의 첫 번째 시트 before 앞쪽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 새로 생성한 워크북을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요. 현재 워크북 경로에 루트를 합쳐주고 또 다시 wbs 이 현재 워크북의 두 번째 시트죠. 이 두 번째 시트의 이름 지금 여기서는 김쌤매가 되겠네요. 김쌤매 여기에 .xlsx 자, 이 모든 문자를 합쳐서 이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새로 생성한 워크북은 닫고 이 변수를 초기화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 두 번째 시트를 선택하고 A1 셀을 선택하고 학년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네요. 이 셀을 선택하고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를 이 버튼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 매크로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매크로명은 myfind입니다. 그러면 연결하고자 하는 버튼 위에 마우스를 얹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매크로 지정, myfind를 선택합니다. 확인, 이 버튼 밖을 클릭합니다. 이 찾는 성명을 박쌤매로 한번 바꿔서 한번 찾아볼까요? 엔터, 찾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찾기, VB 편집창 닫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트 이름이 박쌤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시트에 박쌤매의 자료들만 이렇게 추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현재 작업하는 폴더에 박쌤매 xlsx라는 파일이 작성되어 있을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find라는 폴더에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더블클릭 박쌤매.xlsx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박쌤매의 자료만 정리한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자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VB 함수 중에서 특정 문자를 찾는 INSTR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